치과 본과 제가 3학년 때 했거든요. 네. 누워서 하는 말이 숨도 못 쉬는 애가 목밖에 안 되는 애가 온갖 약을 다 해도 체온도 안 잡히고 욕창도 커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누워서 하는 말이 저 치과사 될래요. 치과사 하다가 죽을래요.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불행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크고 작은 불행 앞에서 넘어진 채로 머무르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오늘 모신 분은 우연한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을 극복하고 치과 의사가 된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치과 클리닉의 이규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실 어른들도 치과 가기는 겁나는데 맞습니다. 교수님 표정만 봐도 뭔가 마음이 스르르르르 녹으면서 마취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전하시죠? 네, 덕분에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환자들 잘 보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한 얼굴, 웃는 표정, 어린 시절부터 갖고 계셨어요? 네, 어릴 때도 그래도 좀 밝았는데요. 다치고 나서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교수님은 어린 시절에는 어떤 어린이였어요? 어릴 때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네. 공부도 잘했고요. 네.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부러운 게 없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치과대학을 진학하셨습니다. 네. 워낙 치과 의사가 꿈이셨어요? 아닙니다. 네. 그냥 공부 잘하니까요. 네네. 치과사가 잘 먹고 편하게 살고 뭐 안정적인. 네, 그래가지고 주위에서 가라 그래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갔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또 죄송하지만 옛날 아닙니다. 다치셨던 이야기를 좀 청해 아유, 듣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연한 사고였던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대학교 때 여름이었거든요. 수영장을 가게 됐는데요. 다이빙을 하다가 아, 이게 목이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목이 부러지고 워낙 크게 부러지고 신경도 다쳐가지고 네, 이게 전신 마비가 네. 왔습니다. 그야말로 수영도 잘하고 운동도 네, 좋아하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죠. 늘 하던 수영이었을 텐데. 네, 운동도 좋아했고 또 음, 네, 잘했는데요. 이게 사고란 게 정말 순식간에 네. 네, 발생하더라고요. 그럼 사고 순간은 정신을 잃으셨던 거예요? 네, 온몸이 안 되고 숨도 안 쉬어지니까요. 기절하고 정신을 잃게 되더라고요. 얼마 만에 깨어나셨어요? 한 3일인가요? 3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깨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깨어나자마자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세요? 아, 네, 너무 또렷이 기억납니다. 음. 그러니까 항상 그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학교 네. 공부도 일찍부터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실습도 해야 되고 늦게까지 학교에서 있고 막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며칠을 자고 나니까요. 아, 너무 몸이 좋은 거예요. 아. 몸도 좋고 머리도 개운하고 오히려 그렇게 느끼셨어요? 딱 눈을 뜨는데 이 정신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그게 뭐 몇 분도 안 갔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목 밑으로는 아무 감각이 없고 지금은 이렇게도 어깨쯤 손 네. 지금도 안 됩니다. 제가요. 근데 그때는 아예 어깨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만 이렇게 그것도 목이 부러져가지고 고정해 놨고요. 온몸이 아무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 1, 2분 있다가 호흡도 안 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지옥의 시작이었던 거죠. 간혹 지금 교수님 움직이시는 거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전신마비라 하면 네. 목 아래가 네.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저는 지금도 감각이 없고요. 네. 지금도 요 손도 안 되고 전신이 네, 마비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게 움직이고 네, 계시거든요. 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만 이거는 네, 노력과 훈련 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쎄요. 그 상황 그리고 내가 전신마비가 됐다라는
그 처지를 언제 깨달으신 거예요? 중환자실에 깨어나고 나서 그때부터가 숨이 안 쉬어지고요. 네. 온몸이 뭐 통증이랑 고통은 다 몰려옵니다. 온갖 약들이 다 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고 또 장치들이랑 기계들이 있고 숨도 안 쉬어지고요. 감각이 없는데 통증을 엄청 몰려오고요. 그게 하루 종일 갑니다. 아유, 잠잘 때도 제대로 못 자고 잠 깨면 그때부터 또 당연히 열- 뭔가를 먹지도 못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열도 제어가 안 되고 그렇게 독한 약을 쓰고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 내가 다쳤다는 걸 알고 나면 혹시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기대감은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너무 건강했으니까요. 네. 의학을 배우기만 했지 담당했던 교수님 말대로 넌 오지게 다쳤다고. 너는 그렇게 정말 하시죠. 다치는 중에서도 오지게 다치고 너가 지금 이 숨을 쉬는 신경이 다쳤기 때문에 죽든지 이렇게 평생 이렇게 누워서 인공 기계랑 약이랑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웃으면서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20대 청년에게는 엄청난 절망이었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중도에 다치는 네. 장애인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난 당연히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나들도 다른 사람들도 다 뭐 한 달 입원하고 나오고 뭐 네. 하루 때 그렇게 나오는데 나도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위에서는 넌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너는 좋아지지 않고 뒤에선 그래요. 저는 당연히 내가 의학도 공부하고 뭐 내가 숨도 쉬고 정신도 멀쩡한데 왜 못 나왔을까. 근데 이걸 배우긴 배웠거든요. 근데 이게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계속 이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또 의학적으로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 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 신앙을 갖고 계시고. 네, 저는 종교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수없이 기도를 합니다. 저 살려주시면 정말 좋은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하나님께 살 거라고 저 일으켜 세워지고 예전처럼만 돌려달라고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니라 수백만 번을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네,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울면서 울부짖고 살려내세요.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줬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맞습니다.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게 포기하게 됩니다. 몸이 안 되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 혀를 깨무는 거예요.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이거 보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그게 안 돼요. 제가 이게 해봤는데요. 어마어마한 해봤는데요. 의지가 필요한 거라면서요. 이게 너무 아프고요. 제가 그때까지 그 힘을 줄 수가 없는 없어요.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그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절망하고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음. 죽고 싶어도 못 죽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상황을 부정하고 분노하다가 맞습니다. 서서히 수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너무 걸리셨던 힘듭니다. 거죠. 제 주위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저 그때 정말 다 포기하고 죽으려고 계속하고 있을 때 제가 안타까웠나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중환자실에는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밤새도록 비명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옆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CPR 돌리고 막 그래요. 저는 정신은 멀쩡한데 그러니까요. 그걸 옆에서 계속 듣고 보고 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저 상황이구나. 제가 중환자실에 정말 오래 있었거든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참 감사한 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정신만 멀쩡하니까 옆에서 그냥 그 책을 좀 읽어주시더라고요. 요거 이런 것도 있다. 제가 움직임을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읽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이렇게 그냥 좋은 글, 희망적인 글들 읽어주고 시작하시면서 뭐 어떤 책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씩 용기를 얻기 네, 시작. 이런 사람들도 살고 있다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이렇게 뭐 신문도 읽어주셨고 뭐 자서전도 읽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씩 이런 사람도 살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저는 어차피 죽을 거 또 그때 한번 거의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이랑 고통을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면서요. 깨어나신 후에도 생명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군요. 네, 저는 그때도 그랬고요. 또 지금까지 오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수술도 많이 했고요. 죽는다는 상황도 많이 있어요. 네. 워낙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있는 죽음과 함께 그런 것 수개월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 그래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서 네. 정말 0.1mm씩 맞습니다. 위로받고 0.1mm씩 맞습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 못하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죽자. 할 만큼 해보고 네. 떠나자. 왜냐하면 한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죽을 때 이 한이 때문에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야. 어차피 뒤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하면서 죽자. 삶은 포기하지는 말자. 네, 지푸라기 같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그 내가 지푸라기였습니다. 할 만큼 해보자. 맞습니다. 그냥 근데 하면서 죽자였습니다. 이게 그냥 비유의 지푸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푸라기만한 가능성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목밖에 안 되는데 네. 제가 누워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저 치과 의사 될게요. 치과 의사 치과 본과 제가 3학년 때 했거든요. 네. 누워서 하는 말이 숨도 못 쉬는 애가 목밖에 안 되는 애가 온갖 약을 다 해도 체온도 안 잡히고 욕창도 커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누워서 하는 말이 저 치과 의사 될래요. 치과 의사 하다가 죽을래요. 그러니까 네. 다들 안 된다 그러죠. 아니, 저 본과 3학년이에요. 1년 반만 하면 졸업해요. 맞습니다. 뭐 이 마음이셨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하다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다들 미친놈이라는 분들도 있었고 절대 안 되고 물론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정말 우리 선생님 표현처럼 지푸라기를 잡고 죽자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교수님이 가장 힘드셨겠지만 부모님도 맞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불효자입니다. 아유, 왜냐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정말 자식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게 참 그 불효구나. 자식을 갖고 나서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맞습니다. 끊어지는 아픔이었을지. 너무 아프셨겠죠. 너무 수없이 오셨겠죠. 그래도 옆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냥 아무 말씀 정말 묵묵해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남들 다 안 된다고 학교에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다들 욕하고 그랬을 때 그냥 부모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내가 무조건 하겠다고 그냥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해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마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욕도 많이 했고요. 주위에 절대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런 말. 저주도 했고요. 그러면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몇 달 됐습니다. 제가 워낙 수개월을. 좋아지지가 않고 또 욕창도 갑자기 생겨버리고 체온도 잡히질 않고 폐혈증도 오고 그래가지고요. 정말 오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을 때의 기분은 치과 의사가 되고 노력하면 죽자 생각이 드니까 네. 일반 병원에 들어와서도 그때부터는 정말 빨리 나가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진짜 치과 의사가 돼야겠다. 네, 안 될 가능성이 정말 100%였죠. 네, 근데 네. 그냥 안 하면 한이 될 것 같으니까 죽을 때 한번 노력해 보자. 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온갖 책들을 다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읽어줬습니다. 주위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뭐 교과서도 시작해가지고 네. 또 더 희망 가지라고 자서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협지도 그렇고 그때 제가 만화를 처음 많이 봤습니다. 뭐 무협지도 좋은 내용 같은 거 있으면 보여주고. 정말 딴 생각을 할 수 네, 없게끔 맞습니다. 뭐라도 좋으니 정보와 지식과 맞습니다. 감동이 귀 속으로 계속 맞습니다. 스며들게 하셨던 거고. 근데 정말 이게 신기한 게요. 네. 그러니까 희망에 갖고 긍정적인 책들을 계속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이야 오디오북도 있고 또 유튜브 맞습니다. 통해서도 다 들으실 수 있지만 그 시절만 해도 맞습니다. 그런 밖에 없었죠. 재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누군가 육성으로 읽어주셨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저는 책을 이렇게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네. 옆에서 들어주면서 넘겨주고 어, 중환자 재생을 간호 선생님들이 해줬고요. 도와주시고.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찾아온 불행, 결핍의 순간에 그 결핍을 메워줄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까 또 싶기도 저는 합니다. 이거는 정말 빈말이 아니라요. 네.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중환자 있을 때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저 학교 들어왔을 때는 저희 동기들, 선후배들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저 병원에 왔을 때도 우리 저희 병원 교수님들 옆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뭐 치과 선생님, 저희 도와준 선생님들이 같이 가자고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주위에 정말 좋은 분들, 능력자분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제 손을 잡아주셔서 제가 있는 거죠. 저 혼자는 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결핍, 부족이 100이라면 누군가는 10을 책임져주고 누군가는 5를 책임져주고 누군가는 1을 책임져주고 누군가는 0.1을 책임져주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나의 네, 결핍을 맞습니다.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바로 복학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병원에서 바로 학교로 왔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좋아지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요. 지금이야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지만 학교 복학할 때만은 네, 더 이만큼도 못 네, 하셨던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경사로도 있고 그렇죠. 이런 데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환경이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좋아졌습니다. 편이지만. 근데 그때는 그게 없어가지고요. 아, 이게 계단 앞에서 휠체어를 그냥 딱 앉아 있습니다. 다들 정말 놀라죠. 그러니까 토끼 눈으로 보고 다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다들 저한테도 얘기하면 못 하고 저도 못 하고. 해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일반적으로 휴학하고 나면 복학할 때는 뭐 다들 더 좋아져서 오고 네. 더 나아져서 오는데 저는 1년 만에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계단 하나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계속 한 1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휠체어를 들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복학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네, 한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힘들다라고 판단하실 맞습니다. 수는 있죠. 왜냐면 제가 워낙 처음이었고요. 저 처음에 복학했을 때 협회에도 저 치과의사들도 저 이렇게 복학하겠다고 좀 이제 도움 같은 거나 뭐 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케이스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복학을 안 하면 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결심이. 그래서 무조건 그냥 무조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학하기 전에 이렇게 제 상태를 우리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학교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휠체어 끌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참 황당하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손도 못 쓰는 놈이 치과 의사 하겠다고 심지어 실습하겠다고 치과인데. 걷지도 못하고 손도 못 쓰는 애가 치과 의사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너처럼 못 시킨다는 분도 있었고요. 점수 못 준다는 분도 있었고 너가 또 졸업해서 뭘 하겠냐고. 물론 응원한 분들도 계셨는데요. 안 된다는 분도 참 많았고. 그게 다 교수님을 위해서 네, 애정의 말씀이셨던 맞습니다. 거죠, 저도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맞습니다. 네, 제가 네. 말이 안 되죠. 치과 의사가 손을 써야 되고 환자를 봐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복학한다고 왔으니까요. 그 어렵게 복학하셔서 남은 1년 반 수업을 제때 그래도 마치신 거예요, 네. 사실. 그건 너무 기적과 같은 힘듭니다. 일이 아닐까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 공부도 해야 되고 실습도 해야 되고 치료도 또 또 환자 받으셨어야 진료도 이제 해야 되고 정신은 버티는데요. 네. 이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감각은 없고 앉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아침 6시부터 밤 거의 11시까지 하는 때가 아, 많습니다. 그러면 네. 게다가 욕창도 욕창도 심해지고 허리도 무너지고 골반도 무너지고 이게 버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이 제가 위험하다는 신호가 계속 옵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말 오한이 오고 음, 벌벌 떨고 체온이 40점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정신을 잃는다 그래요. 워낙 몸이 폐혈증이 심해지면요, 이 정신이 잃습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엉덩이가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물컹물컹해집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하루는 이렇게 버티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휠체어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요. 그때 CT를 찍어 보니까 그 엉덩이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살고. 근육이 생길 틈이 없으니까요. 네, 사실. 이걸 엉덩이를 그 째보니까 안에가 다 녹아있고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응급으로 엉덩이를 다 긁어냈습니다. 뼈가 보일 때까지요. 그러니까 막 욕하는 거죠. 하반신 잘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하면 안 될 거야. 하면 네. 주위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오지 말라는 거 독학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우격다짐으로 지금 버티고 있고 정말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는데 힘들어도 하루에 몇 번을 기절하고 오한으로 떨고 정신 잃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거 휴학하고 그 또 수술이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계속 엎어 있어야 되는데 또 쉬어야 되니까. 학교 당장 그만두라고. 저는 정말 그때 교수님한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저 여기서 포기 못한다고. 저 죽더라도 저 수술 지금 못한다고. 한 달만 좀 버티게 달라고. 제가 그때는 제 다리 잘라도 아무 원망 없으니까 한 달만 버티게 달라고 정말 울며 애원했습니다. 안 되죠. 근데 계속 얘기해서 저 수술 못해요. 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욕하시면서 그냥 온갖 독한 악은 때보다 다 때려 쓰면서. 다 붙습니다. 매일 약 넣어야 되고 매일 엉덩이를 긁어내야 되고 네 온갖 독한 생기는 다 넣고요. 말 그대로 버텼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 죽을 각오라는 표현이 네, 여기에 적합한 정말 표현이네요. 죽을 각오로 했기 때문에 이걸 하다 내가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다른 분들이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안 좋겠다고 말씀하실 저는 정도로. 저희 장애인분들이랑 강의할 때는 말고 저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네,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을 하셨던 거예요.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 돼요. 정말. 네,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 의사가 됩니다. 네. 하지만 대학병원의 교수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였을 맞습니다. 텐데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실패와 좌절이 맞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도 하나 없이요. 네. 100군데 이상을 계속 지원하고 떨어지고 지원하고 떨어지고 지원하고 떨어지고. 네. 정말 네. 네. 이게 근데 그분들 입장에 또 맞습니다. 그럼요. 내가 내 치과 뭐 정말 잘 되고 또 좋은 평도 받고 좋은 선생님을 채용하고 그래야지 환자들 좋아하고 만족하는데 그때는 제가 세계 최초니까요. 그렇죠. 이런 상태로 진료를 하겠습니다. 네. 환자 보겠습니다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꿈은 포기하실 수 없었고.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냥 계속 했습니다. 계속 이게 계속 거절도 도전하고 도전. 거절도 당해보면 이게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도전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전신마비를 극복하고 치과 의사가 되시고 심지어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셨습니다. 사실 환자들을 마주할 때도 가슴 아픈 일들이 좀 네, 적지 맞습니다. 않으셨죠? 네, 많습니다. 저 처음 진료 시작했을 때 할아버님이 오셨거든요. 그 네. 당시는 워낙 또 옛날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편견이 있을 지금보다는 수밖에 좀 많이 없고. 네. 달랐죠.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긴 합니다만 예전엔 더 안 네,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오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문 열고 딱 들어주더니 뭐야 병신이네
아, 병신을 진료해? 아, 그러면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그것뿐만 여러 분 있었습니다. 네. 내가 이런 그때는 병신이란 말이 음, 물론 지금도 안 좋은 말이지만 많이 쓰였습니다. 네,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보면 첫 진료하는 분이 그렇게 나가보시고 아, 근데 또 그분 그런 분들이 많으셨고요. 저한테 그 침뱉는 분도 있었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러면서 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나가지 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이게 그래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어. 그래서 좀 좋은 분들도 있고 아유,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있고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음, 처음에는 한 10명을 진료하면 오시면 네. 한 정말 7분, 8분 정도는 그냥 나가버리시고 네. 화내고 욕하고 그렇게 나가시고 네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나가고 싶으셔도 이제 미안한 마음에 한 번은 진료를 그런- 받아 맞습니다. 주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계셨을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 무슨 말씀처럼 자기도 나가고 싶은 표정이랑 눈빛은 간절한데 그냥 참아. 거예요. 그러면 딱 저희 치과 유니체어에 앉고 눕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제가 몸이 불편하고 조금 느립니다. 근데 실력만큼은 제가 최고입니다. 네. 왜냐면 그만큼 솔직히 준비가 됐습니다. 아, 네.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 손 다치면서 수만 번을 하면요. 아,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치과 의사들이 10,000번 해야 얻는 기술을 10배 더 해야 됩니다. 10만 번, 20만 번 해야 얻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은 우리 비장애인 분들처럼 하면 절대 네. 안 됩니다. 10배 더 해야 됩니다. 음, 그렇게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버텼고요. 음, 그리고 그렇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말 나도 받기 싫은데 네. 그렇게 1명, 2명 시작을 하니까요. 정말 기적 같은 게요. 한 3개월, 6개월 지나니까요. 그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한 번 받으셨던 분. 네, 그래도 선생님이, 교수님이 네. 잘해 주시는 거 음. 꼼꼼하게 잘해 주시고 믿음 가게 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지금도 이제 움직임이 자유롭진 네, 않으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손이 네. 죽을 때까지 평생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치과 기구 같은 거가 있거든요. 별도의 기구가 또 네, 있고.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치료는 맞습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세계에서 가장 잘해드리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결혼하셔서 네. 또 딸도 네,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딸이 몇 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아유, 네. 얼마나 이쁠까 싶어요. 네. 개구장입니다. 그 아내,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을까도 궁금합니다. 네, 대학교 때 다치기 전에 만났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 옆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치기 전에 여자친구셨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치료받는 과정, 복학해서 네. 공부하는 그 과정 내내 옆에서 네, 맞습니다. 가장 제가 정말 큰 도움을. 이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 걸 다 뺏어 가셨어요.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건강까지 모든 걸 다 뺏어 가셨는데 제 주위에 좋은 분들을 두셨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네. 부모님은 또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흐뭇하실까 싶기도 하고. 뭐 표현 잘 안 하십니다. 그렇죠. 아프고 힘들었던 그 순간을 표현 안 하셨던 것처럼. 정말 수만 번 우셨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도 그 귀한 딸이 또 아빠의 환한 웃음을 보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인생에 크고 작은 불행은 다가오기 마련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누군가는 불행의 총량은 누구나 똑같아서 누구에겐 한 번에 오기도 하지만 누구에겐 100번, 1000번에 나눠서 오기도 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는 건 주관적이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순간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힘든 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삶이란 게 인생이란 게 참 힘듭니다. 네. 예전에 저처럼 지금도 저도 물론 전신마비고 정말 불편하지만 정말 고통 속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계신 분들은 더 힘들어요. 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제가 강연 때 아무리 뭐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 해도 해도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도 살고 있다고, 아유. 이런 사람도 버텼다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독하게 버티고. 시간의 항아리를 좀 채우는 방법밖에 맞습니다. 없지 않나. 참 죄송한 말인데요. 지독하게 열심히 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네. 지독하게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냥 교환아 버텨라. 네가 이거 하다 죽으려고 그러잖아. 버텨. 저희 수술할 때 너무 아플 때도 그냥 교환아 버텨라. 하루 종일 너무 힘들 때 버텨라. 그 말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힘든데 좋아질 수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그냥 버틴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네,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요. 버티는 겁니다, 그냥. 버티면서 시간을 맞습니다. 채워나가면 맞습니다.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이 될 수는 없어도 맞습니다.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하네요. 최악에선 조금씩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버티니까요. 어제보다 나은 하루. 맞습니다. 네. 요 순간을 그냥 너무 힘든데 그냥 버티고 또 너무 또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고 그야말로 0.1mm씩 나아지는 맞습니다. 거죠. 네. 절대 앞도 안 보이고 다 막혀 있고 죽는다 그러고 그래도 버티는 겁니다. 넌 치과 의사 못 돼, 넌 결혼 못 해, 넌 아이 못 낳아 했던 너 말이 무색할 정도. 다리도 잘라야 되고 너 아. 몸 안 좋아져. 네. 그래도 그냥 교환아 버티자 버텨라. 그에밖에 저한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신달자 시인의 불행이라는 시가 있어요. 짧은 시인데 던지지 마라 박살난다. 잘 주무르고 나면 옥이 되리니. 불행도 포기해서 던져버리면 인생이 깨지는데 맞습니다. 잘 주무르고 나면 옥이 된다라는 그 시인의 말이 교수를 통해서 입증이 저는 되네요. 무식해서 버텼어요.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네. 어쨌든 그 삶의 경계를 오고 가며 죽을 각오로 버티고 견디셨지만 정도껏 하셔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도 저희가 정말 드리고 싶네요.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네, 이건 네. 그러면 정말 정말 안 돼요. 생명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 네, 네. 저는 정말 처음이었고 저는 세계 최초라서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선배들이 많습니다. 네네. 저도 치과 의사도 있고 그렇죠, 의사들도 그렇죠. 있고 네네. 법조인 더 많고 모든 분야의 장애인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절대 저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하면 안 되고요. 게다가 이제 환경도 좋아졌고, 맞습니다. 네, 의료 기술도 더 맞습니다, 좋아졌고, 맞습니다. 네네. 그분들의 그 경험을 듣고 그거를 내 걸 만들어서 나오면요. 네. 정말 그래야 됩니다. 조언도 적절히 받으시면. 저처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네. 어쨌든 교수님 어떻게 보면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인생의 순간들인데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이야기 해주셔서 진심으로 아닙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교수님의 환한 미소를 닮아보고자 애쓰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양치 시간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가장 가끔 이렇게 네 맞습니다. 화장실 가보면 한 10분씩 하고 계신 분들 가장 적당히 3분인데요. 네. 근데 양치가 문제가 세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게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워낙 이게 또 분노의 양치. 세게 하면 오히려 치아는 많이 패이고 닳고요. 민감해지고 상해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가장 큰 고통이 치통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가 아픈 거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가 아플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고철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 치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치과 클리닉의 이규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서 인생 이야기 들려주셔서 아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삶의 이야기도 소중하지만 치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네. 우리가 치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제대로 알아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어렵게 공부하셨는데 네, 그 어렵게 배운 것도 저희에게 많이 알려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주변의 친구들 보면요, 50대 지나면서 잇몸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지 맞습니다. 치과 질환을 많이 겪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당연한 노화의 한 과정인가요? 치과는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게 조금씩 축적되면서 아, 이제 더 약해지고 안 좋아지죠. 아, 뭐 전신적인 원인도 있고요. 원력도 떨어지고 당뇨나 뭐 그런 영향도 있고 네. 그러면 더 약해지고요. 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진 게 축적이 되니까 이게 더 특히 잇몸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아지고 약해집니다. 아프고 나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네, 치과는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서서히 나빠지게 만드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지진 않지만 네,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실 치아가 아파도 참고 버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치과 가기 저도 싫습니다. 네, 이게 바람직한 무섭고요. 건 아니죠. 네, 많이 요 네, 그러니까 치과를 안 아플 때 가야 됩니다. 아. 그냥 치과를 그냥 어떻게 보면 놀러 가야 된다고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건강할 때. 네, 건강할 때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치과를 뭐 가서 할 거 없으면 안 해도 되니까요. 네. 또 검진하는 것도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음. 가서 안 좋아지기 전에 확인받고 만약에 안 좋아진 케이스가 있으면 초기에 잡고 그래서 저희는 치과를 놀러 가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미리미리 놀러 다니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기 전에 오는 작은 변화들을 잡아내자. 맞습니다. 이런 그게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가 아프면 이제 자연스럽게 보철 치료로 이어지게 맞습니다. 된다고 들었는데요. 보철 치료? 보철 치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정확하게 보철 치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 치아가 뭐 충치나 혹은 뭐 손상을 받거나 파열되면요, 이제 치아를 어떻게 보면 금속 재료로 네. 혹은 치아색 재료로 때우거나 씌우는 거를 보철 치료로 합니다. 네. 그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아마 보철 치료하면 혹시 교정 치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우리 어렸을 때 흔히 철도 깐다고 하는 맞습니다. 네, 그거에 국한되는 거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대부분 다 보철 치료라는 게 씌우거나 때우는 거를 네. 네, 의미합니다. 네, 어렸을 때 삿된 표현으로 땜빵 하러 간다라고 맞습니다. 했던 그 느낌인 거죠. 그러면 어떤 신호가 오면 아, 이제 보철 치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스스로 환자가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치료는 음. 생활할 때 불편한 겁니다. 아, 마실 때, 씹을 때 혹은 뭐 안 먹더라도 생활할 때 치아가 뭐 시리거나 아프거나 불평이 있으면 그때는 치과를 꼭 가서 확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보철 치료도 여러 종류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뭘 씌운다. 뭐 예전에는 우리 시절에는 금을 입힌다. 네, 예전에 뭐 이런 아말감. 네.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종류를 좀 네, 나눠주실 재료가 수 많습니다.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요. 레진이라는 치아색 재료도 많이 레진이 네. 있고요. 그리고 금도 워낙 금도 많이 하는군요. 쓰이고 지르코니아라고 네. 여기 치아색으로 하는 강한 강도가 강한 재료도 있거든요. 요 세 가지를 그래도 많이 사용합니다. 레진, 지르콘, 네, 그리고 금. 네네. 금을 제외하고는 치아색과 네네, 유사해서 레진도 겉으로는 맞습니다. 티가 안 근데 이게 나는. 또 재료마다 조금씩 장단점은 있습니다. 네. 아말감은 요즘은 예전에 많이 썼는데요. 아말감이 좀 이 수은 노출에 좀 문제도 있고 네. 또 이게 좀 변색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아말감은 잘 안 쓰고요. 레진, 금이나 지르콘 그쪽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치아색 정도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충치 치료 받았고 또 뭐 아말감으로 때우기도 네, 했었을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치과 증상이 달리 없어서 생각해 보니까 40년, 50년 그치. 그냥 하고 있는 듯한데 상관없나요?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으면 네, 불편하지 큰 않죠. 상관없습니다. 아유. 이 치과 가서 이게 안 좋아지는 사인이 있거나 네. 그 아말감 밑으로 2차 충치가 생기거나 혹은 그 아말감이 뭐 떨어져서 기능적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보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좀 오래되고 음. 근데 뭐 염증 반응도 없고 생활할 때 불편하지 않고 네. 그러면 1년에 치과 한두 번 갈 때마다 아. 확인받고 안 좋아지지 않는 사인이 있으면 치료해야 되는 그런 게 없다면
네, 그냥 아, 쓰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치아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긴 그래서 했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면 어린 시절에 충치를 다 때우긴 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서 너무 좋은 습관이죠. 치과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괜찮은 네, 거예요. 그때 스케일링하면 가면 음, 이게 봐주십니다. 음, 이게 뭐 충치가 이거는 좀 생겼네요. 혹은 이건 충치가 좀 깊어지네요. 음, 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꼭 2번 정도 치과를 가서 네. 뭐 할 거 없으면 안 해도 되니까요. 음, 확인받으면 정말 좋습니다. 네. 이게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 크라운, 뭐 네. 인레이, 네, 뭐 맞습니다. 온레이, 뭐 온레이. 라미네이트 여러 개가 뭐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레이는 네. 떼우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크라운은 이제 떼우는 범위가 워낙 커지니까 네. 이제 떼우는 걸 안 되니까 아예 씌우는 걸 크라운이라고 그럽니다. 덮어버리는 거. 네, 덮는 크라운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라미네이트는 치아색으로 이 앞니 눈에 보이는 거를 아, 가볍게 좀 삭제해가지고 네. 이렇게 붙이는 거. 어, 그 치료를 라미네이트라고요. 네. 근데 또 재료마다 조금 다른 게요. 그러니까 금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 가장 생체 친화적입니다. 가장 우리 치아랑 그래요. 강도도 비슷하고요. 네. 또 금속 알러지 같은 것도 거의 없고요. 음. 그리고 우리 치아 씹을 때 가장 비슷해요. 그래서 아, 많이 쓰입니다. 근데 금은 그냥 금색으로 보여져야 네, 되는 그게 거죠? 문제예요. 그래서 네. 앞니는 못 쓰고요. 어, 어금니 이렇게 좀 씹는데 어, 이게 많이 쓰이고 대신에 이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금색이 보이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약간의 열 전도가 좀 있어가지고 좀 민감하다 그러죠. 그래요. 초기에 그런 반응이 좀 있습니다. 적응되면 좀 나아지는데. 네. 그리고 이 질코니아를 많이 쓰는데 이게 워낙 강도가 세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어금니를 많이 씹을 곳을 많이 쓰는데 이 한 거의 반대쪽 치아를 이 질코니아가 좀 손상을 줄 때가 있어요. 얘가 아, 강도가 워낙 세다 보니까 충돌하면서. 맞닿는 치아를 좀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씹는 힘이 좀 세거나 네. 좀 구강 악습관 있는 분들은 어, 그런 걸 조금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악습관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이갈이 분도 있고 꽉 씹는 분도 있고 어, 그런 습관이 치아를 많이 손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작 운동이 주는 부담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네,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이 힘이 다릅니다. 씹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센 분들은요 치아가 정말 많이 달아요. 아, 네. 그런 분도 많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한 레진은 요즘 많이 쓰이는 게요. 네. 그게 치아색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반적 치아 모든 치과 치료는 치아를 갈고 구멍을 뚫고 손상을 주는데 레진은 그걸 좀 덜 깎습니다. 대신에 단점이 덜 깎는 대신 좀 약해요. 아, 그리고 비용적으로 레진이 다른 것보다는 좀 싸고 금은 요즘 워낙 비싸죠. 그러면 레진, 지르코니, 금. 금. 가격 그렇게 순서가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르코니아는 좀 비싼 편입니다. 네네. 그것도 비급여라 가지고요. 아, 레진이 제일 저렴하고. 네, 그게 레진은 가장 저렴하고, 근데 지르코니는 비급여. 네, 금도 좀 비싸죠. 금도 비급여. 네, 금도 비싸죠. 네. 그러면 사실 치과 치료 받을 때 뭘로 씌우시겠어요? 하고 고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 싼 거 해도 되나 싶기도 한데 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적절히 추천은 해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가지고요. 네. 그 환자분의 어떤 입안 상태나 음. 또 어때 저작 습관 그런 걸 저작 습관 같은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요. 어금니 일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금이 네. 좀 비싸지만 음. 그래도 좀 우리 치아랑 가장 가까워요. 네. 그래서 또 금도 잘하면 오래 갑니다. 그것도. 어. 그래서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게 한번 하면 그래도 남은 평생 내내 쓸 수 있다라는 전제가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 그건 다릅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 무심한 사람, 네. 치과에 무심한 사람이나 막 쓰는 사람, 네. 네. 그런 또 구간 악습관 있는 사람들은 보초를 오래 못 갑니다. 아. 떨어지고 상하고 또 양치자 안 한 분들은 아. 떼운 거 밑으로도 또 2차 우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어. 저 근데 관리 잘하는 분들 선생님처럼 50년 쓴 데서 봐요. 아. 아말감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우리 80대 어르신이 오시는데 나이가 20대 때 했다고. 그런데도 지금도 쓰고 있는데 매년 오시는데 보면 네. 안 좋아진 사인이 없어요. 아니 저는 딱히 치아 관리를 잘하는 건 없어요. 그냥 이 하루에 서너 번 아니에요. 근데 닦는 거 외에는. 이게 우리 선생님이 모르는 구강 건강에 좋은 습관들이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 네. 뭐 아직 임플란트도 없고 그 보철 아유, 치료를 받은 기억은 이게 50년 정말 전이고. 복이십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관리를 낫겠군요. 잘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물론 좀 치아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건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 좀 강한 치아 받는 분들 타고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좀 있습니다. 또 약한 치아 물론도 있고요. 그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네. 저도 약한 치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크라운을 한번 덮어 씌우면 이게 좀 헐거워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잘하더라도요. 그러나요? 이게 그 틈이 생깁니다. 떼운 것도 그렇고 크라운도 그렇고 뜸이 생기면 그 틈으로 균도 들어가고 박테리아 들어가고 음식물 들어가면 그 떼운 거 씌운 거 안쪽으로 이제 또 삭기 시작해요. 아, 그럼 또 다른 네, 흉시가- 그때는 또 뜯고 안에 보고 또 다시 하든지 상이 안 좋거나 염증이 깊게 들어가면 그때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나 다른 보철로 가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헐거워질 때 이물감이 생기겠죠? 통증도 생기고요. 네. 시린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게 매년 정기 치과 가면요. 엑스레이를 찍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 좋아진 사인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좋아진 사인이 보이네요. 그러면 그거는 치료들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은 통증이라도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시는 다 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철 치료 받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아유, 그럼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치과에 놀러 가듯이 스케일링 가셔야 받을 겸 혹은 네. 그냥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음. 단골 치과 하나를 음. 가기 편한 데 하나를 이렇게 네. 좀 정해가지고 음. 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치과 주치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임플란트 뭐 2개, 맞아요. 4개씩은 기본적으로 다 다 그랬습니다. 했어요, 친구들이. 뭐 맞습니다. 심지어 40대 후반부터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철의 다음 단계가 임플란트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네, 이제 치아를 뽑게 되면 네. 그러니까 치아를 뽑기 전에는 떼우고 신경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신경을 죽이고 씌우고 그렇게 해서 내 치아를 최대한 아껴서 씁니다. 지킬 만큼 지키려는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내 거죠. 치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어. 그 어떤 치료가 뭐 재료가 좋은 거나 하더라도 내 치아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치아를 최대한 아끼고 보존하고 조심히 쓰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뽑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치아의 가장 기본이 잘 먹고 편하게 쓰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네. 그게 안 되면 어떤 치료해도 안 되면 이제 못 버티면 그때는 뽑게 됩니다. 그때는 임플란트나 혹은 또 많이 뽑게 되고 그러면 틀니로 부분 틀니나 틀니로 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 뭐 임플란트 좋다던데 아유 저는 그냥 보철 치료 안 하고 바로 뽑고 그냥 임플란트 할래요. 이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그럼요. 있는 거네요. 내 치아를 최대한 아껴서 오래 써야 됩니다. 생활할 때 불편하다. 네. 이제 그때는 오래 이제 못 버틸 것 같은 한계까지 왔으면 그때 이제 뽑고 임플란트 하는 겁니다. 기준이 생활 불편. 네, 내가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마실 때, 뭐 생활할 때 불편하면 검사 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임플란트도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심지어 뭐 국산도 국내도 있고 있고. 외국 맞습니다. 국산도 있고. 해외산이 좀 더 비쌉니다. 네. 근데 요즘은 국산도 잘 나와가지고요. 뭐 성공률은 그렇게 비슷하다고 음. 그렇게 이제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산. 네. 주변에 보면요. 어떤 친구는 한 번에 한 개씩 좀 오랜 네. 기간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2개, 3개를 많이 동시에 하죠. 하기도 하던데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는 뽑아야 되고 나머지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잇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생활할 때 이 치아도 불편하고 이 치아도 불편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 못 버틸 것 같으면 그때는 좀 여러 개 뽑고 뭐 뽑은 치아마다 심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좀 많이 뽑았으면 그냥 연결해서 임플란트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게 어차피 임플란트 했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내일처럼 편안해지는 아유, 건 아닙니다. 아니죠. 불편호가 정말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맞습니다. 아니 왜 임플란트 이제 했는데 이렇게 불편해요? 이게 정말 불편한 호선이 많습니다. 적응이 필요한 거죠. 네, 내 치아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불편해요. 음. 그래서 저희는 꼭 치과를 가서 음. 좀 조정도 받고 그러고 그래도 이상 없고 그런데 불편하면 조금씩 좀 적응하고 이제 네. 둔해져야 된다고. 음. 객관적으로 염증이나 뭐 이렇게 씹는 교합 문제가 그런 게 없다면 네. 조금씩 이제 좀 적응하고 둔해지고 이제 좀 그래야 된다고. 내 것처럼 이제 둔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내 것처럼 여길 만큼 둔감해져야 네, 이제 된다는 그래야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 객관적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해야 됩니다. 음. 근데 그게 치과에서 확인하고 없다면 이제 조금씩 이제는 이게 내 그 거다 어련히 그러니 하고 이제는 좀 둔감해져야 돼요. 그런 기간을 한 6개월은 잡아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6개월에서 6개월에서 뭐 많게 1년까지 하는 분도 있고요. 근데 1년까지 계속 불편한 분들은 뭐 보철을 다시 바꾸든지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요즘 브릿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떤 원리예요? 그 브릿지는 씹는 기술이 생기기 전에 네. 그러니까 치아를 뽑게 되면 양쪽 치아를 갈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리처럼 이렇게
덮는 겁니다. 가운데 연결해서. 없는 공간을. 그래서 가운데 공간을 없고 양쪽을 씌워가지고 그냥 연결해서 쓰는 그 임플란트 전에 많이 썼던 보초입니다. 그럼 두 이가 살아 있을 때 요 빈 네네. 공간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럼 요 연결해서요. 속은 좀 비어 있는 아니 개념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보철 뭔가 이렇게 채워요. 네, 치아 모양으로 이렇게 인공 치아 모양을 이렇게 같이 세웁니다. 그럼 오히려 임플란트 전 단계라고 보는 건가요? 어. 꼭 그렇진 않나요? 꼭 그렇죠. 임플란트 전에 많이 썼고요. 아, 네. 요즘에 이 브릿지의 단점이 그 양쪽 씌우는 치아를 많이 깎고 삭제한 다음에 씌워야 되기 때문에 생리를 이렇게 손상을 줘야 되니까 네. 근데 임플란트는 그 자리만 심으면 되니까요. 여기만 싹 들어가면 맞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양쪽 치아 손상 안 주는 임플란트를 많이 하고요. 네. 잇몸뼈가 많이 약하거나 임플란트가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아. 분들은 브릿지 요즘 많이 합니다. 이게 잇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임플란트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심는 것도 힘들고 어. 또 하고 나서도 좀 불편감이 약한 모습도 네. 많고요. 그러면 만약에 잇몸이 약하다 그러면 저는 잇몸 건강을 좀 회복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받겠습니다. 이런 말도 가능한가요? 근데 잇몸이 쉽게 좋아지진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않죠.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좋아진다, 음. 재생 회복된다 그러는데요. 네, 치과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은 틀니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임플란트도 없고 뭐 브릿지도 없었을 맞습니다. 때인데 저희 장인께서도 이제 9순이 넘으셨는데 80대 초반에는 임플란트를 좀 하시더니 이거 이제 더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냥 틀니 할랜다 해서 부분 틀니를 하고 계세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 틀니가 그래도 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그렇죠. 있을까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정말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입에 이상한 거 평생 심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싫고 이거 수술 과정도 싫고 음. 너무 싫다 하면 틀리하는 분도 그래도 많습니다. 네. 네. 이 틀니도 이제 입에 어쨌든 임시 치아를 맞습니다. 뺐다 장착하는 꼈다는 건데 이것도 뭐 이물감 당연히 있고 맞습니다. 불편감 이것도 당연히 당연히 있지만 있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적응해야 필요하다. 되고 틀리도 만들면요. 최소 저희는 2번 이상은 치과 가서 틀리 조정도 받고 부분 틀리 같은 경우는 네. 일반처럼 이렇게 힘을 받고 이렇게 지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치아랑에 손상을 주는지 힘은 어떤지 틀리 관리되고 있는지 최소 틀리면 2번 이상은 치과 가서 확인받고 네. 이상 없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틀리 하셔도 1년에 2번은 꼭 치과를 가더라고 저희는 많이 이 권해드립니다. 치과가 이래저래 번거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치과를 안 가면 오히려 그게 안 좋아지고 네. 나중에 또 뽑고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가면 안 좋아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틀니도 저희 장인어른 보니까 부지런히 닦고 씻고 하시던데. 네, 근데 틀리는 닦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네, 잘못 저한테도 많이 닦고 보내주신 게 나는 틀니를 정말 잘 관리하는데 치약 물질도 빡빡 닦는다는데 네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틀니는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균도 생기고 틀니가 오히려 상처가 나고 오히려 교합 달라지기 때문에 틀니는 그렇게 치약 물질 그냥 빡빡 닦으면 안 되고요. 세정에 세정제에 담궈놨다가 그렇게 그냥 가볍게 뭐 닦고 싶으면 정말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그냥 그렇게 손 닦아야지. 씻는 느낌 정도. 그 정도 해야지 절대 이거 내 치아처럼 오. 빡빡 닦고 안 됩니다. 장인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구나. 네, 틀린 그럼 그러면 뭐 안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맞습니다. 경우가 그래서 많겠네요. 그 얘기 항상 해드리는데 틀니를 절대 그렇게 닦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임플란트 이후에도 치아 관리는 정상 치아 때랑 똑같이 하는 더 거예요? 잘해야 됩니다. 오히려. 임플란트 일반적으로 아무리 잘 심어도 음. 이게 내 치아만큼 결합이나 그런 걸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요. 네. 음식도 많이 끼고요. 음. 또 잇몸도 관련되면 금방 안 좋아지면 또 치아는 임플란트 또 뽑아야 돼요. 네. 그 뼈 차는 거 또 기다려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하고 틀리한 분들은 꼭 1년에 2번 정도는 꼭 치과를 가가지고 확인받고 청소받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6개월에 한 번 치과 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누구에게나 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치아 관리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교수님은 어떻게 치아 관리하세요? 가장 기본인데요. 칫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칫솔질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칫솔질을 아무리 잘해도 이 치아 사이나 잇몸 쪽에 이 플라그나 균은 제거가 안 된다는 연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치간 칫솔 치실 맞습니다. 얘기. 칫솔질이 가장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실, 음. 치간 칫솔, 요즘 뭐 물 쏘는 그 이게 물총 같은 네,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어떤 게 요즘 다 상관없으니까요. 정답은 내가 쓰기 편한 거, 내가 매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냥 매일 써야 돼요. 식사하고 나서. 셋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도 정말 좋고요. 네, 두 가지 쓰면 더 좋고요. 세 가지 하려면 해도 되는데 네, 근데 뭐 그럼 이제 너무 그렇게 힘드시고 번거로우니까. 하나는 무조건 매일 평생 쓴다. 그게 잇몸을 지킵니다. 자, 일단 이솔질을 하면 뭐 아래 위로 다 닦고 구석구석 닦고 맞습니다. 혀도 닦으시고 할 텐데 이솔질로는 빠져나오지 않는 게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양치를 아무리 잘해도요. 음. 치실이나 치간칫솔이나 워터를 쓰게 되면요. 또 나와요. 아. 또 나오고 또 생깁니다. 이게 양치질이 가장 중요한데 양치를 믿으면 안 돼요. 네, 양치가 전부는 아니에요. 네, 안 됩니다. 그 양치 시간 어느 정도가 적당해요? 가장 가끔 이렇게 네, 맞습니다. 화장실 가보면 한 10분씩 하고 계신 분들 가장 적당히 3분인데요. 네. 근데 양치가 문제가 세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게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 워낙 이게 또 분노의 양치질. 네, 세게 하면 오히려 치아는 많이 패이고 닳고요. 만약에 천천히 꼼꼼히 하면 5분 정도 해도 아, 이게 치아 손상이 없고 잘 됩니다. 근데 네. 세게 하면 1분만 해도 이게 치아가 닳고 민감해지고 상해요. 아, 저는 그냥 점심 먹고 할 때는 특히 이제 외부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한 1분 정도 샥샥샥샥 구석구석만 그래도 살피는데. 안 해주신 것도 낫습니다. 아, 네. 대신에 어쨌든 밥을 먹으면 30분 내에 하는 좋습니다. 것이. 좋습니다. 네. 대신에 양치하고 나서 혹시 치과 보조용품 네. 그런 걸 쓸 수 있으면 정말 더 좋고요. 치간 칫솔로 이 사이 다 네, 한 번씩 확인하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이나 치실로 한 번 그런 확인하고 거 하시고 아니 그것도 안 된다면 가글용이 가글용에 네 가글은 너무 자주 쓰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텀이 길 때나 내가 양치질을 못할 때는 네. 그러니까 오래 할 필요 없고 그냥 30초 정도 입을 이게 치아 사이를 헹군다. 치아 사이에 균형 찌꺼기를 뺀다 개념으로 이 사이로 네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보조용품 도움됩니다. 이게 가글은 세균을 죽이는 작용 세균 중류도 있고 또 불소도 들어가 있고 충치 예방되고 입냄새 예방되고 그래서 근데 너무 자주 쓰면요. 매일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매일은 괜찮은데요. 네네. 너무 자주 쓰고 하루에 오래 막 먹는 거. 서너 번씩 하는 네, 거 한 아니다. 2번 정도 이렇게 텀 길 때 정도나 네네. 양치질 안 되고 입이 텁텁 냄새 날 때, 그런데 30초 정도 이렇게 하고는 그 정도 괜찮고요. 대신에 이걸 너무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쓰시고. 입안이 건조해지고 오히려 입안에 좀 세균 중식도 생기고 냄새 나기 때문에 그것도 양치하고 나서 가글을 바로 하면 안 좋습니다. 네. 그런 것만 지키면 양치하고 치약의 기운이 남아있을 때 가글을 네, 바로 그게 좀 착색이 될 수 있어요. 치아가. 네. 그러면 집에서 양치할 땐 양치만 하고 혹은 네. 뭐 30분 후 1시간 후에 다시 하거나 네네. 뭐 식사하고 나서 양치하고 다음에 만약 가글 쓰면 좀 있다가 네. 30분 최소 있다가 쓰면 되고요. 음. 근데 그 치실 시간에서 바로 하시면 좋죠. 그거는. 저녁 먹고 일단 이솔질을 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티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당연히 탄산음료를 마시면 해야 되겠지만 근데 탄산 먹고 바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탄산 드시면 최소 30분 있다 양치를 해야지 바로 하면 치아가 좀 상해요. 그러니까 입안 pH가 탄산하고 확 떨어집니다. 근데 그 상태, 산성의 상태 양치를 하면요. 치아가 좀 부식이나 그게 좀 손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탄산 같은 걸 드시고 나서는 최소 30분 있다가 양치를 하셔야 됩니다. 콜라 사이다는 네, 물론이고 맞습니다. 탄산수도 같아요. 만약에 탄산 드시고 양치를 바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물로 입을 좀 좀 여러 번 헹군 다음에 네네. 근데 안 하는 게 좋지만요. 네네. 만약 꼭 해야 된다면 좀 입을 헹궈서 좀 더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뒀다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콜라 사이다는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30분 정도 당분이 있다가 있으니까. 당분도 있고 탄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게 내 치아를 부식을 많이 시키고 민감하게 많이 합니다. 자, 일단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일단 치과는 1년에 두세 번씩 꼭 가셔야 네, 돼요. 2번은 가십니다. 네, 스케일링 치료도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점검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솔질만으로는 안 안 된다. 네, 치간 칫솔이나 치실 혹은 물총 같은 그런 거라고 것도 쓰셔야 셋 돼요. 중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는 반드시 동반해서 치아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충치풍치는 어쩔 수 없이 100% 생긴다고 그러는데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충치풍치도 예방이 관리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칫솔질입니다. 올바른 칫솔질 말 그대로 천천히 꼼꼼하게 하면 3분, 뭐 좀 더 해도 돼요. 네. 대신에 양치를 뭐 빨리 빡빡하고 세게 하면 하지는 그건 말아요. 안 돼. 양치도 안 되고 음식물 찌꺼기도 못 빼고 충치균도 못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는 가장 중요하고 대신에 천천히 꼼꼼히 하되 그것만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치가 많이 생겨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불소가 아, 충치가 불소를 가장 싫어합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불소가 치아를 코팅을 시키거든요. 음, 그 충치가 이 불소를 못 들어요. 그런 생각이기 음. 때문에 뭐 불소 치약, 1000 ppm 이상 되는 좀 불소 치약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아, 불소가 고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불소 가글도 좋고요. 아니면 불소 도포, 치과 가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 불소가 충치를 막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치아 혼매우기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아이들 영구치가 어른치가 올라오면 이 틈 같은 거나 이 골짜기가 양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음, 고기가 충치는데 고기를 충치 생기기 전에 미연에 막아줘요. 치과 가세요. 그러면 성인 될 때까지, 그러니까 물론 그게 계속 가진 않고요. 치과 갈 때마다 콧매어경이 떨어지면 또 메워주고 그렇게 해서 충치를 씹는 면이나 이 골짜기에 충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막아줍니다. 네. 올바른 칫솔질, 불소, 콧매우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네. 어쨌든 치과는 평생 잘 데리고 가야 맞습니다. 밥 먹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잇몸 건강, 치아 건강 확실히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치과 치료 기구는 소리가 많이 나요. 소리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풍치 예방법과 풍치 예방법이 같을까? 입냄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침이 마르는 것도 노화의 좀- 과정인가요?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치아 건강 관리하기가 더 쉽지 힘든.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치과, 아파야 가는 진료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프기 전에 가야 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치과 클리닉의 이규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 말이 맞죠? 이게 보통 아파야 가는 게 치과인데 맞습니다. 아프기 전부터 가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안 아플 때 가셔야 됩니다. 네. 사실 치과가 돈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큰 돈 안 쓰려면 작은 돈 들일 때 자주 가야 맞습니다. 큰 돈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안 네. 아플 때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이 치과 질환의 예방이라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둬야 되나요? 그 많은 분들이 치과 질환은 어쩔 수 없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다 고통받고 네. 뽑고 이제 뭐 틀니 임플란트가 되가는데요. 그 많은 연구들 보면 충치도 많게는 90% 이상 예방이 되고요. 아, 그래요? 풍치도 예방이 네.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충치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뭐 20대 이후에는 전혀 충치 치료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이게 네. 뭐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치료 많이 받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충치가 무섭고 아프구나 생각해가지고 아, 관리도 좀 더 잘하고 네. 벌써 기존의 치료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진행이 덜하고 음. 대신에 나이 들면 오히려 이제 잇몸이 무너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충치 관리, 어렸을 때는 충치가 관리가 중요하고요. 나이 들면 이제는 풍치, 잇몸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린이들이 이솔질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충치가 많았던 이유는 칫솔질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네. 간식 같은 게요. 특히 네. 이게 아이들은 저희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간식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 젤리랑 조금 이게 끈적끈적한 게요. 네. 치아에 이렇게 오래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럼 충치균이 이 단 거를 먹고 이게 강한 산을 배출하거든요. 그게 치아를 부식시키는 게 충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식의 영향도 참 많습니다.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자녀의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일단 어린 시절, 아기 때는 뭐 엄마 아빠가 일을 맞습니다. 닦아주는 게 맞습니다. 맞죠. 꼼꼼히. 맞습니다. 그리고 몇 살 때쯤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게 일반적으로 좋을까요? 초등학교부터는 할 수 있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일반 칫솔질로 아무리 잘해도 관리는 솔직히 100%는 안 되거든요. 어. 근데 더 관리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뭐 저처럼 손이 안 되는 자녀들 네네. 그러면 전동 칫솔이나 음파 칫솔 같은 게 일반 칫솔 할 때보다는 훨씬 편하고 세정력도 좋아요. 네. 그런 거는 솔직히 저도 많이 권합니다. 음. 그거는 대신에 그거는 편한 대신 오래 쓰는 건 안 좋아요. 네. 그거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2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그 사용도 2분 정도만 2분 이렇게 이내로. 한 치아당 꼭 누르는 게 아니라 3초 정도 이렇게 대고만 있어요. 대고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끝나는 게 세정력은 일반 칫솔보다 훨씬 나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잘 쓰면
좋습니다. 사실 어떤 집은 보니까 4살, 5살 때부터 독립심 키운다고 치과 근데- 그러니까 칫솔질 혼자 하게 하는데 그러면 네, 오히려 꼭 치아 봐줘야 관리에 됩니다. 실패할 수 있는 네, 거죠. 꼭 봐줘야 됩니다. 혼자 하더라도 추가로 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혼자 하더라도 게 꼭 부모님이 봐고 양치를 끝까지 해줘야 되고요. 네. 예, 초등학교 때도 얘가 잘하나. 음. 근데 보면요, 아무리 아이가 초등학교 잘한다 그래도 음식물 찌꺼기 껴있고 양치 안 된 부분이 많아요. 사실 어린이는 어린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이 꼭 한 번씩은 봐주고 음. 그런 게 꼭 네, 필요합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부터 전동 칫솔을 써도 좋다. 괜찮아요. 네, 세정력 양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네.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도 그렇고 음. 전동이나 음판 칫솔에 도움을 받는 게 음. 좋습니다. 물론 일반 칫솔을 한 3, 4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래서 정말 하지만 좋죠. 분노 양치질은 안 안 돼요. 되고 그건 절대 안 돼요. 전동 칫솔은 2분 이내로 하는 게 2분 좋다. 내로. 한 부위에서 꼭 오래 안 돼요. 심지어 세게 누르지 네네, 말아라. 그냥 가볍게 이렇게 라이트하게 네. 움직이는 정도는 좋습니다. 칫솔 교체 시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네. 이게 칫솔이 이게 좀 벌어지면 음. 이게 양치가 세정력이 안 돼요. 아. 이게 일반적으로 음식도 잘 빼고 플라그도 잘 제거도 찌꺼기 제거가 되는데 네. 이게 벌어지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칫솔 뭐가 누울 때까지 쓰는 건 안 안 돼요, 안 된다는 돼요. 거네요. 조금만 이렇게 벌어져도 좀 양치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네. 그때는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네, 칫솔 얼마 안 하는. 게다가 치약이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맞습니다. 어떤 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환자분들이 물으시는데요.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솔직히. 네. 큰 차이는 없고 대신에 시린니 치약 같은 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거는 좀 효과가 있는데요. 아, 유독 시린이신 그럴 분들. 때 시린니 전용 치약 같은 거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음. 그거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 네. 최소 한 달 정도 써야지 치아에 이렇게 그 상아질이 노출돼서 많이 시리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좀 코팅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음. 시릴 때는 시린니 치약은 한 달 정도 쓰면 효과는 있습니다. 네. 대신에 뭐 요즘 뭐 기능성 치약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어떤 게 좋다 네. 그건 없습니다. 사실 이 치과라는 게 이제 어쨌든 다른 질환에 비해서 우리가 매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입술질을 뭐 하루에 서너 번 한다 하면 입술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입술질의 기쁨 중에 하나가 치약 맛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네. 사실 치약 맛은 그냥 개인 취향으로 고르시면 네, 되죠. 맞습니다. 그거에 따른 차이는 없고 아이들은 뭐 과일 맛 같은 거 네네. 많이 어떻게 보면 크게 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냥 염두에 안 두셔도 네, 되고. 맛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이지 네. 어떤 성분 치약이 뭐 이 냄새 이 성분이 음. 좋다 그런 건 없어요. 굳이 염두에 안 네. 두셔도 됩니다. 저는 해외여행 가면 기념품 삼아서 그 나라 치약을 사와요. 그리고 요즘 유럽 여러 나라들은 또 나라별로 유명한 치약이 네,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이게 나라마다 치약이 다른 이유는 글쎄요, 뭐 그 나라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그런 치약이 그것도 만들어진 것도 있을까요? 또 성분 같은 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충치 예방에 좀 초점을 아. 둬서 불소 용량을 더 많고 아, 기준치가 다를 네,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 용어로 1000 ppm 이상 돼야지 네. 충치가 효과가 있다는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성분 같은 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허가된 또 이게 이런 성분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독일제 빨간 치약 조그만 거 요즘 뭐 어떤 분은 그건 또 너무 자주 쓰면 안 좋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뭐 너무 세거나 뭐. 근데 그런 것도 어쩌면 치아 성분 중에 네. 치아를 깨끗이 한다고 해도 마모제 아,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음. 있고 좀 덜 들어간 것도 있고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치약을 많이 묻혀요. 그러니까 아, 네, 네, 맞아요. 제가 치약을 어느 정도 이 정도 묻히고 네, 깔끔하게 해야지 교수님하고 조금만 쓰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데 어. 치약은 콩알만큼만 써도 네, 네.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요 한 1cm 정도 손톱보다 네, 조금 맞습니다. 적게 그 정도 쓰는 게 놓는데. 좋고 이거 네. 칫솔 다 묻히고 이만큼 뭐 이렇게 광고처럼 광고하듯이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네. 뭐 치약 성분 오래 있으면요 오히려 입안도 건조하게 하고요 어. 세균도 증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안을 충분히 헹궈줘야 할 많이 필요가 해주면 있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또 차이가 있는 게요. 네. 이게 불소 치약을 쓰게 되면 이 불소 성분이 남아 오래 가야지 충치를 예방하는데 네. 근데 이게 또 많이 헹구면 또 불소가 또 음. 벗겨지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좀 덜 헹궈라 그러는데요. 근데 또 문제가 치약에 또 화학 성분이 많아요. 네. 그래도 덜 헹구면 치약의 화학 성분도 입안에 또 남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세균이 증식되고 냄새나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으로 많이 권할 때는 좀 그냥 많이 헹구고 오히려 불소 가글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코팅시키고
코팅하시라고 효과에도 좋다고 그렇게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치과 질환이 충치와 풍치입니다. 충치는 이제 말 그대로 세균이 침입해서 치아가 썩어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풍치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잇몸이 치아를 꽉 잡고 튼튼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는 잇몸뼈가 무너지고 치아 잇몸이 내려옴에 따라서 치아가 이제는 힘을 받을 때 못 받고 약해지고 네. 흔들리고 통증이 생기고 피도 나고 그런 걸 충치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단 예,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 이 충치 예방법과 풍치 예방법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달라요. 달라요. 네. 제가 강연 때 많이 하는 말이 네 가지씩만 지키시라고 그러면 90% 이상 예방 가능하다고. 충치 예방 네 가지 원칙, 네, 풍치 예방 네 가지 원칙. 다릅니다. 네, 그럼 충치 예방 네 가지 원칙. 네, 충치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칫솔질입니다. 네네. 칫솔질이 그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해요. 근데 문제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양치를 천천히 꼼꼼히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치아 사이나 균이나 플라가 제거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제거는 안 된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불소를 써야 돼요. 네. 불소로 치약이라든지 불소를 치과에서 이렇게 도포하는 걸 코팅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어른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는 정말 필수다. 어린이는 필수예요. 네네. 불소 코팅 그리고 뭐 불소 아까 말씀 가글 네네. 그런 걸 꼭 써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항상 충치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소입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치아 홈 메우기라고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유치가 어린이 치아가 이제 어린 치아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연고치가 바로 나오면요, 이 충치는 이 골짜기 그러니까 치아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나 이게 관리 양치가 안 되는 부분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치과 가서 가볍게 갈고 보호막을 메워주는 거예요. 아. 레진으로 메워든지 실런트 메워줘서 치과 진료가 충치를 필요한 거네요. 안 생기게 합니다. 아. 그건 보험도 다 되고요. 지금. 예방 차원에서. 네, 그래서 모든 치아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주면 충치 80% 이상도 많게는 예방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치과에 가서 홈메우기를 네, 부탁드리면 홈메이드 꼭 해야 돼요. 네. 꼭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떨어지고 벗겨지고 그러면 또 그때 갈 때마다 또 해주고 사용 연한이 있는 그러면 거군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인 게 아까 말씀해 간식입니다. 간식. 네. 그러니까 간식을 안 먹게 하는 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네. 저희 아이도 간식 엄청 잘 먹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 간식이 참 충치가 좋아해요. 단 거, 그렇죠. 끈적끈적한 거, 네. 다 그런 성분입니다. 그 입에 그래가지고 달라붙어 있는 거. 맞아요. 이거 그렇다고 또 먹을 때마다 양치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간식 먹고 나서 입을 헹궈야 돼요. 아. 물로 최소 이렇게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최소 이렇게 아. 이렇게 5번 정도를 최소 헹구시켜요. 적어도 입 헹구기는 해야 된다. 적어도요. 네. 단 거 먹고 나서는 최대한 뭐 초콜릿, 젤리, 간식 같은 거 먹고 나면 최대한 최소 입 5번 헹구기. 정도는 5번 정도 이렇게 30초 정도 꼭 헹궈라. 네. 그걸 꼭 지키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기본은 이렇게 관리해도 네. 생길 수 있는 혹은 아. 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꼭 한두 번은 치과를 가서 네. 뭐 치료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내가 관리 잘하고 있는지 혹은 충치나 문제 생기는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충치는 4가지입니다. 충치 예방 4가지. 올바른 칫솔법, 올바른 칫솔, 불소, 치아 홈메우기, 치아 홈메우기. 간식 먹고 5번 헹구는 거. 네. 요거만 지켜도 확실히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간 칫솔과 그런 것도 치실 꼭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불소로 덮어주는 거 홈메우기 해야 중요하고요. 되고요. 그다음에 치과에 가서 홈메우기, 골짜기들 하셔야 다 메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간식 먹고 나서 꼭 양치 못하면 팽구기. 5번 정도에 꼭 헹구기 하기. 사실 그건 어른들도 단 걸 먹고 나면 이건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아픕니다. 네, 네.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습관 들이면요 치과 가기도 괜찮고 홈메우기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 네. 또 간식 먹고 5번 헹구르고 음. 또 먹을 수 있다면 아이들도 합니다. 네. 자, 충치 예방법 알려주셨고요. 풍치 예방법 네, 알려주셨어요. 풍치도 4가지만 잘 지키면요 네.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올바른 칫솔질이에요. 역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죠. 음. 가장 중요한 건 칫솔질인데 칫솔질을 천천히 꼼꼼히 하면 네. 필히 3분 이상 해도 된다. 대신에 세게 하면 양치도 안 잡힌 대로 치아가 오히려 상하고 안 좋아진다. 오히려 치아를 학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치는 천천히 꼼꼼히 해야 된다. 어. 근데 문제가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잇몸은
치아 사이 관리가 안 되면 금방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치실, 치간 칫솔, 물 쏘는 거,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는 그것도 매일 쓰는 게 좋아요. 양치하고 뭐 전이나 후리든지 식사하고 나서 매일 써야 돼요. 무조건. 저희 표현은 이쑤시개처럼 무조건. 네네. 이쑤시개는 안 됩니다. 아, 이쑤시개는 안 좋은 이쑤시개는 거예요. 오히려 치아 사이 공간을 더 결합을 불량하기 때문에 아. 이쑤시개는 안 되고요. 그럼 이쑤시개 갖고 다니시던 분들이 치간 돼요. 칫솔을 그건 갖고 괜찮아요. 다니시는 게 맞네요. 그건 괜찮습니다. 대신에 치간 칫솔, 네, 그건 꼭 갖고 근데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치간 칫솔하고 이쑤시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네,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이쑤시개 모양이랑 치간 칫솔은 솔로 들어가고 이쑤시개 이게 둥그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아 사이를 오히려 더 넓히고 잇몸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치간 칫솔 쓰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정말 내가 치간 칫솔 못 쓸 상황이다. 그때는 뭐 이쑤시개라도 써라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네. 네. 그만큼 치아 사이 관리가 양치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쑤시개로 막 그 치아 돼요. 사이를 막 이렇게 하는 오히려 건... 치아 사이 공간도 더 벌어지게 하고 잇몸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쑤시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네. 치실, 치간 칫솔, 물 쏘는 거. 네. 내가 쓰기 편한 거. 그러니까 뭐 네. 요즘 뭐 어떤 거 좋다, 어떤 거 좋다 하는데 그런 거 다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쓰기 편한 거, 네. 내가 매일 쓸 수 있는 거. 음. 그거 하나 선택해가지고 매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케일링입니다. 아, 네. 이게 우리가 양치를 아무리 잘하고 치간을 써도요, 이게 플라그랑 어떤 치석, 세균막 같은 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1년에 꼭 2번은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스케일링도 좀 깊게 받아야 돼요. 아. 좀 겉에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안에까지 깊게 받는 게 좋아가지고 깔끔한 스케일링 네. 1년에 2번 정도 그럼 꼭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도 아프거나 안 좋거나 그러면 이렇게 마사지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몸도 이렇게 문지르고 눌러서 마사지 잇몸도 잇몸 마사지라고 해요. 저도 매일 합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어렵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양치 눌러줘요. 끝난 다음에 그냥 오랍이 1분만요 그냥 가볍게 뭐 안쪽 바깥쪽 어금니 위아래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문질러서 그러니까 입천장을 이렇게 눌러주고 천장들 잇몸 쪽 특히 이렇게 잇몸 쪽을 이렇게 혈액순환 자극한다. 스르르르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사지하는 느낌 가볍게 정도. 잇몸을 자극한다.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정도로 네. 자극한다. 그 정도 가볍게 문지를 눌러서 혈액순환 시키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네. 요 잇몸 마사지도 정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가지. 자, 칫솔질. 이규환 교수가 추천하는 풍치 예방법 네, 4가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솔질. 맞습니다. 그리고 치실,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중에 다 상관없으니까 내가 내가 쓰기 편한 거. 편한 거 매일 평생 쓸 거. 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치과 가서 뭐 할 거 없어 안 해도 되니까 스케일링. 깊게 받을 것. 깊게 해달라고 요청을 네, 해도 좀 되나요? 깊게 하는 게 좋아요. 네네. 그리고 잇몸 마사지. 그거 내가 꼭 지키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본은 치과를 1년에 안 아플 때 1년에 네. 2번 갈 것. 요 충치 4가지 풍치 4가지 지켜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칫솔질이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뭐 예전엔 333에서 밥 먹고 3분 이내에 맞습니다. 3분씩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밥 먹고 몇 분 정도 후에 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일반적으로는 말 그대로 3분 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탄산이나 네. 그런 거는 바로 하면 안 좋기 아, 때문에 탄산 드신 그런 것 분들은? 드신 분들은 30분 정도 있다가 네. 좀 이제 좀 입안에 탄산 기운이 좀 싼 게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몇 번 하나 따져보면 저는 일어나자마자 하고 아침 좋습니다. 먹고 하고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좋은 습관이신 잘 때 거예요. 하는데 좋은 습관이 물론 시간을 길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는 일어나자마자 안 하시고 아침 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맞습니다. 저는 왠지 아침 먹을 때 양치질을 하고 해야 개운하게 느껴져요. 잘해 주시는 겁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입안에 밤에 있던 입안의 균이나 충치균, 풍치균은 없애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는 그것도 분들도 좋고요. 양치하고 드시는 게 나아요. 뭐 물부터 주셔도 됐고요. 아, 네네. 네, 그건 물 먹어도 입안에 있는 균들이 내려가니까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위는 이게 pH가 산성이기 때문에 일반균 들어가면 다 괜찮아요. 아, 입안에 있는 균이 괜찮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침에도 편하게 물 하나 드시면 뭐 입안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네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는 게 교수님 내가 양치를 정말 하기 싫어요. 네네. 그런데 딱 한 번 한 다음에 언제 해야 됩니까? 많이 묻거든요. 네네. 자기 전에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 침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 이 침이 그러니까 균도 없애고 음식물도 빼고 충치 풍치 예방하거든요. 근데 잘 때는 이 침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잘 때 입안이 가장 많이 충치 풍치 생기고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양치는 자기 전에.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주면 더 좋죠. 네. 입냄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입솔질 하다 보면 입냄새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많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입솔질을 해도 입냄새가 안 사라진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말 그대로 대부분 다 양치를 잘하고 네. 치아 사이 찌꺼기를 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양치질이 음. 100% 안 되기 때문에 네. 치아 사이에 찌꺼기나 균 같은 게 박테리아들이 30분만 있어도 이게 냄새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썩으면서 나는 네, 냄새인 그게 부식 거죠.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혀가 음. 혀 원인도 많습니다. 아. 그래서 구강 관리만 잘해도 네. 가장 기본 예방되는데요. 그러니까 혀도 닦아줘야 된단 저 말이죠. 좋습니다. 대신 너무 세게 닦으면 안 좋고요. 네네. 부드럽게 텅 클리너 정도 그리고 아니 양치할 때도 그냥 부드럽게 백태를 쓰면 좋고요. 씻어내는 그 손 정도. 씻는 정도의 네. 느낌. 어떤 분들 빡빡 닦으시면 이렇게 좀 미각 변화도 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건 안 좋습니다. 네, 미각 변화까지. 네. 오군요. 그래서 근데 임 선생 이것뿐만 아니라 네.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보철물이 오래됐거나 혹은 입안에 좀 잇몸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그 원인 때문에도 구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내 임사 걱정되면 이 구취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구취 검사가 별도로 네,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네. 가글을 통해서도 구취를 좀 많이 줄일 줄일 수 수는 있는 있습니다. 거죠. 각오를 하고 나면 구취 수치가 바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나 모임 같은 거 혹은 내가 입을 너무 신경 쓴다 그러면 네. 너무 자주는 안 좋지만 어. 뭐 이렇게 30초 정도 가볍게 입을 4일 헹구고 뱉으면 한 올해 한두 시간은 구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과 관리를 잘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 다른 질환을 좀 의심해 그런 것도 볼까요? 화요 문제 있고 네. 말 그대로 전신질환 같은 게 있어도 뭐 당뇨 같은 거 있어도 입안에 좀 냄새가 나면 뭐 소화기 질환이 있을 네.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다 입안 원인이 많습니다. 구강 건조증도 나이가 들면서 맞습니다. 많이들 탈기. 얘기하시더라고요. 침이 마르는 것도 노화의 한 좀 과정인가요? 침이 잘 나오다가 나이 들면 음. 좀 변화가 됩니다. 이제 네. 우리 면역 체계도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구강에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근데 입안이 건조한 게 참 안 좋습니다. 네. 건조하면 세균도 증식되고 박테리아 증식되고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인공 타액이라고 인공 침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있고요. 입을 이렇게 건조하지 않게 물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입을 입에 머금고 머금어. 그것도 도움됩니다. 그 인공 타액은 그럼 어떻게 해요? 약국이 그 똑같습니다. 침처럼요. 입안에 그러니까 인공 침이에요. 입을 그냥 촉촉하게 네, 적셔주는 약국에 있습니다. 기능이에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일반 의약품으로 있어요. 네, 약국에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물론 정말 심한 분들 먹는 약도 있는데요. 그거는 좀 심한 분들, 네. 약간의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진료 진단 네, 받으셔서 맞습니다. 그렇게 처방 해주셨습니다. 받으셔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구강 건조증도 신경 써서 조심해야 할 맞습니다. 부분들이. 입안은 건조한 게 이게 치아랑 잇몸한테 참 안 좋습니다. 네, 사실 앞서 뭐 당뇨 얘기도 하셨지만 다른 여타의 질환으로 치과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진 않아요. 요즘은 이 전신 질환이 치과 특히 잇몸 쪽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잇몸 관리를 안 하면 음. 혈관을 타고 그 성분이 전신으로 좀 질환을 일으킨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치통이 제일 심한 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뇌와 가깝게 아프게 느껴지는 이게 또 워낙 거예요. 감각이 많아서 그래요. 치아 감각이 많아서. 신경이 예, 그리고 이게 참 정말 아파요. 저도 치통에서 왔지만 네. 이게 못 참더라고요. 아픈 게 특히 맞는 거군요. 치수염이라고 이게 치아 신경 염증 생기면 네.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과 치료 기구는 소리가 많이 나요. 이게 갈아야 되고 사실 들어야 되고 소리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지는. 맞습니다. 네. 그거 싫어하는 분들 많아가지고요. 음. 뭐 그래서 노래도 틀고 기마개도 하고 네. 네, 또 이게 통증이 워낙 심한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마취도 바르고 네. 여러 방법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입안이 편해야 삶이 편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입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네. 우리 치과 질환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4가지만 이거 하나도 안 아픈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대신에 1년에 꼭 2번은 치과를 다니면서 예방에 신경을 쓰면 문득 될 떠오른 것 같습니다. 얘기인데요.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치아 건강 관리하기가 더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아 사이가 관리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균도 음식물도 많이 끼고 그것 때문에 잇몸도 안 좋아지고 충치 생기기 때문에 만약 기능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 네. 그때는 교정을 많이 권합니다. 그것도 무조건 교정 싫어할 게 아니라 치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실 상담해봐서 필요가 있네요. 물론 심리적 원인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게 치아벨이 안 좋아서 음. 입안이 관리가 안 되거나 안 좋은 케이스면 뭐 사이에 잘 낄 수도 있는 네, 거고. 치아벨이 안 좋으면 많이 끼고 또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치아를 나중에 뽑게 되니까 네. 그 전에 좀 교정을 해서
기능적으로 좀 회복을 하는 거죠. 왜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지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칫솔질 잘하는 것만으로도 80%는 달성할 수 있으니까 네. 꼼꼼하게 잘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먹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치과클리닉의 이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의 치아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